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386명으로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확진자가 많이 줄었는데요. 다만 지역에 따라 감소세는 차이가 있고 또 이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 비율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3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이어 이틀째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다만 사망자는 19명 늘어서 한 달 넘게 하루 2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선은 임시 검사소를 포함한 전체 검사 건수인데요. 지난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가 오늘은 7만여 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이런데도 확진자 수는 300여 명에 머물고 있어서 감소세가 더 뚜렷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평균을 낸 추세선인데요. 먼저 수도권과 충청, 경북과 제주 지역입니다. 확진자 수의 규모는 조금씩 다르지만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모두 12월 중하순을 기점으로 확연한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과 경남 지역의 상황을 보면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듯 하다가도 다시 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른 지역들과 달리 이곳에서는 아직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하루 평균 70여 명이 확진돼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지역들의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진주 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105명까지 늘었고요. 부산 금정구에는 의료기관에서도 2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오늘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확진자 수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합쳐서 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도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70%에 가까운 확진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확산세를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여전히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조사 중의 비율이 23.9%에 이릅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니까 그만큼 숨은 전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비율을 한 주 단위로 추이를 살펴봤더니 지난 한 달간 계속해서 24%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확진자는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여전히 넷 중에 한 명은 어디서 감염됐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최근의 감염 경로를 볼까요? 선행 확진자 접촉 비율이 43%를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둘 중에 한 명 수준인데 이 비율도 추이를 살펴보면 한 달 전에는 34% 정도였다가 최근에는 45%까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지인에게서 전파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경로를 알 수 없는 숨은 전파는 여전한데 피하기 힘든 일상 속의 감염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다면서도 이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 시설 이용이 재개된 만큼 아직 경각심을 늦출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오늘까지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발생에 그친 것은 검사 수 자체가 작았던 게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감소세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부터 카페와 헬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완화됐는데 현재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각심이 떨어질 경우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래 연습장의 경우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이용객이 줄면서 집단 감염이 많지 않았지만 밀폐된 공간서 오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노래방 업주들에게 인원 제한을 반드시 지키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여전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방 크기에 상관없이 방 하나당 4명까지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님이 나간 뒤에는 분무기로 물을 뿌려 공기 중에 남아있는 침방울이 가라앉도록 조치하고 30분 뒤에 다음 손님을 받아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간 운영이 제한되었던 일부 시설이 어제 다시 문을 열면서 일상이 조금 회복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주간 집단 감염은 줄어든 대신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45%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총리는 만약 의심 증상이 있다면 함께 사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노약자와 접촉을 피하고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가족 중 1인 선제검사 받기 등을 활용해 즉시 검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중수본과 지자체에는 긴급 활동 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사각지대를 세심히 보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01명으로 2달여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과 지인 접촉에 따른 감염 위험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서울시는 이 코로나19 여파로 마음이 힘든 시민들을 위해서 이 심리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서울에서는 10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이후 12일 연속 하루 100명대를 유지하며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95명으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견한 확진자는 32명으로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송파구의 고시텔에서는 거주자 1명이 17일에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지금까지 7명이 누적 확진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일부 방과 통로에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려웠고 샤워실과 화장실,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대문구와 종로구 사우나, 서대문구 종교시설 관련 추가 감염도 각각 1명씩 확인됐습니다. 서울에 주소를 둔 열방센터 방문자 중 아직까지 83명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검사자에 대해 휴대폰 GPS 정보 조회 결과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음이 힘든 시민들을 위해 심리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우울과 불안 등에 대한 심리 대처 내용과 코로나19 심리 방역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챗봇 대화로 24시간 심리 지원 콘텐츠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지난달부터 휴관 중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서울시와 자치구 문화시설 운영도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만큼 사전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30%로 제한해 운영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확진자는 139명으로 엿새째 100명대입니다. 하지만 교회 관련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성남 모란 종합시장 관련 누적 확진자가 20명이 넘으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은 139명으로 해외 유입 11명을 제외한 128명이 국내 감염입니다. 엿새 연속 100명대인 가운데 전날에 이어 이틀째 150명 아래를 보이면서 추세가 점차 누그러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관련한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 관련해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N차 감염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는 248명으로 늘었습니다. 용인 수지 산성교회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4명 더 나와 누적 확진자는 206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을 앞두고 성남 모란 종합시장 관련 누적 확진자가 20명을 넘으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모란 종합시장에 있는 음식점을 방문한 1명이 지난 5일 첫 확진된 뒤 식당 주인과 다른 방문자 그리고 인접한 가게 2곳의 방문객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이후 모란 종합시장 상가를 다녀간 적이 있는 방문자는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도내 사망자는 4명이 더 늘었으며 이 가운데 50대가 1명, 나머지 3명은 60대 이상입니다. 한편 경기도가 확보한 BTJ 열방센터 방문 경기도 거주자 명단 897명 가운데 91%인 824명이 어제까지 검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양성은 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한이 끝난 만큼 검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 그리고 당시 법무부의 수사팀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86명입니다. 현재는 12,364명이 격리치료 중이시고 위중증 환자는 335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19명 발생하였고 누적 사망자는 1,283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일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입니다.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조사 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223명입니다. 서울 은평구 병원 3번째와 관련하여 1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수원시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각각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0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1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0명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육류 가공업체와 관련하여 1월 15일 이후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00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교회와 관련하여 1월 16일 이후 격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16명입니다. 호남권입니다. 전남 영암군 농장과 관련하여 1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명입니다. 경북권입니다. 경북 포항시 은행과 관련하여 1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2명입니다. 이외 발생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브리핑 후 대변인실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주간 발생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3주차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3,822명이며 전주에 5,413명에 비해 1,51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폭은 29%이며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감소입니다. 보다 긍정적인 지표는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은 취약시설에서의 발생이 의미 있게 감소한 것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환자 발생은 전주에 578명에 비해 341명이 감소하였 431명으로서 이는 41%가 감소한 것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현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한 정보가 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절기입니다. 또한
해외로부터의 여러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추세는 대규모 집단 발생은 감소하는 반면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개별적인 환자 발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개별적인 접촉에 의한 하나의 사례가 대규모의 집단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새로운 유행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세계보건기구의 제6차 국제보건규약 중 바이러스 변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코로나19 변이와 관련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변이의 영향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는 중증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전파력이 더 크다는 것, 그리고 덴마크에서 보고된 윙크와 관련된 변이 사례는 더 이상 인간에게 유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실험실 검사 등 검사 역량을 범국가적으로 강화할 것과 바이러스의 진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를 모든 국가에 공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병원체 분석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해외 입국자 방역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방역당국에서는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하였으며 입국 후와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모두 실시하는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하루 전인 1월 18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주기를 입국 후 3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하여 변이 바이러스의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1월 28일까지 1주 연장하고 1월 25일부터 새로이 브라질 입국자도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일 자가 격리되신 분 중에서 시급히 맹장 수술이 필요하였으나 병원 이송이 지체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편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가 격리 중인 경우라도 해당 격리자가 코로나19 이외의 질병으로 인해 시급히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 등이 해당 지침 내용을 철저히 인지하고 숙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는 희망과 위기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으로서는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느슨해짐 없이 철저한 대응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국회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히 살핀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 운영 방침과 기존 수사기관의 관행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청문회에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한 질의가 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지명된 과정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장이 되면 어떻게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건지 물었습니다. 특히 공수처장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해 나가야 하는데 김 후보자가 소신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처장 취임 뒤 인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야당 측 위원 추천이 늦을 경우 강행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야당이 협조한다면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제기됐던 비상장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래 내역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수사관행 개혁에 대한 의견을 주로 물었습니다. 또 공수처도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으려 한다며 그렇게 되면 서로 견제할 수 있을 거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로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등 검찰 개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검증한 결과를 보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민주당에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이 논란이 됐죠. 아동인권단체가 아이는 물건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청와대는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며 대통령의 표현이 사전 위탁 보호제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입양된 뒤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학대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빨리 감지하는 시스템과 함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양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시 수립하라. 산부모와 아동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입양 취소는 아동인권 침해 우려가 커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반품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아동인권 수준으로 저출산을 얘기하고 아동학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도 곧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사전 위탁 보호 같은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전 위탁 보호 제도는 최종 입양 전에 예비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아보면서 관찰하고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사전 위탁 보호제는 양부모 동의하에서만 허용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이 과로사 대책이 나온 후에도 현장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겪는 갑질 피해는 여전하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택배 노조는 장시간 노동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이 설 전에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천효정 기자입니다. 택배 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자 업체들은 분류 인력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4,000명, 한진과 롯데도 각각 1,000명씩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구한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투입된 사람이 없고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잠깐 나왔다가 지금은 아예 무마되는 그런 분위기로. 낮은 수수료 지급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여전합니다. 똑같은 물건을 배송을 해도 내한테 떨어지는 게 700원이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더 많이 싣고 나가야 되잖아요. 지난달 진행된 정부 합동조사에서도 이런 불공정 사례 7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수수료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분류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노조에 참여했다며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 불투명한 수수료 지급 등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과 심야 배송 중단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다시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제공하는 초등 돌봄 교실 서비스를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내일부터 초등 돌봄 교실 서비스까지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지역별 검색과 지도 보기를 통해 시설 위치와 현장 사진, 모집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초등 돌봄 교실과 원하는 지역의 다함께 돌봄, 지역 아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설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레일은 설 승차권 사전 예매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과 전화 접수 등을 통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측 좌석만 발매하고 KTX 4인 동반석은 한 석만 판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예매 기간에 예약한 승차권은 21일 15시부터 24일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1.6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지금도 서울이 영하 1.5도에 머무는 등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 서울 7도 등 예년 이맘때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입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대기질도 좋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이어 강원 산지와 영남 내륙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이 영하 2도, 대전이 2도, 광주와 부산이 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오전에 제주와 남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